연습 문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중에서 연습 문제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같이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38번 문제예요. 38번 문제. 이걸 이제 너네 아마 수투 배우면서 내신에서 뭐 샌드위치 정리다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 결국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를 구하여라. 그런데 지금 여기가 fx가 아니라 fx 외에 무언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그냥 반대로 넘기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뀐다? fx에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크거나 같다에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지 얘가 뭐가 되는지 나올 거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1로 장변을 전부 다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뒤에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던 거랑은 좀 다른 유형인데, 44번 말고, 47번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문제들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야? 47번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동일하게, 결국 구해야 되는 건 6x제곱 플러스 5분의 fx라는 애인데, 지금 위에 있는 식은 f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이 아닌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fx가 가운데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뭐가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왼쪽 식부터 보시면 f에 2분의 x 마이너스 2가 x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가 fx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래서 사실 요 식을 fx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1학년 때 합성함수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잘 봐. f에 2분의 x-2를 내가 얘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t로 치환을 한다. t로 치환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x-2를 t로 치환한 거고 넘기면 2t가 되는 거고요. 그럼 x는 뭐가 된다? 2t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x에다가 2t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뭐겠구나? 얘가 ft로 바뀌게 되는 거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도 어떻게 한다? x에다가 x는 2t 플러스 2를 대입을 하면 얘는 무슨 식으로 바뀐다? ft가 작다. 뭐보다? 2t 플러스 2보다 2의 제곱보다 작다로 바뀌게 된다. 마찬가지죠?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보다 크다. f에 2분의 x-1이 x제곱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또 얘를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하겠지? 그럼 여기서는 x를 뭐라고 하면 돼? x에다 뭘 집어넣어야 제가 t로 바뀌어? 2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x는 2t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뭐가 된다? 2t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다, ft가. 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따라서 ft는 뭐로 바뀌는 거다? 결론적으로 따라서 ft는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로 바뀌게 된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6x제곱 플러스 5죠? 맞죠? 그러면 다시 얘를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다? ft는 뭐보다는 크고 2t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2t 플러스 2의 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놓고 내가 양변을 이제 뭐로 나누면 된다? 6t 제곱 플러스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어차피 최고차항이 4t 제곱이고 그거를 6t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6분의 4. 그래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6분의 4. 그래서 답은 6분의 4.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fx를 가운데에 오게끔 해서 문제의 식을 변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씌워서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안 나왔다 보니까 얘를 먼저 다루고 넘어온 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쭉 넘어가서 단순한 것들이니까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43번도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43번은 지금 gx가 가운데 있잖아. 맞죠? 맞죠? gx가 가운데 있고 지금 fx를 준 거고 gx가 얘를 만족하는 건데 얘를 구해보래.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gx가 지금 분모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gx가 분모했다고 내가 이 식을 전부 다 gx로 나눠줄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얘는 결국 1-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전개를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겠지. 어차피 여기에다가 1-x 집어넣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 플러스 x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gx는 얘부터 얘까지야. 그런데 내가 요 식을 분자 분모를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떤 식인 거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는 원래 무슨 차항만 본다? 최고차항만 본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그렇게 된다 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gx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언가에서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까지니까 결국 내가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분의 gx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고 그럼 얘가 2로 수렴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좌변이 뭔지 일단 정확히 적으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 최고차항만 봤지만 일단 뭐가 되는지는 정확히 적으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지 정확히 적으시면 gx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거고 그걸 내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제는. 알겠죠? 그러면 x제곱분의 gx가 나오는 거고 그게 2로 수렴할 거니까 쭉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렇죠?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셔서 너네 혹시 45번 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45번 한번 풀어볼래? 45번? 요게 기억이 나면은 함수의 극한이 이제 거의 다 기억이 나는 거고 얘가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풀어보세요. 네, 10명.
풀어보셨나요? 너네가 앞으로 극한 문제를 푸는데 f의 x분의 1이 있으면 얘들아, f의 x분의 1이 있으면 x분의 1을 t로 치환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잘 봐. x가 0의 우극한이야. 그러면 x분의 1은 어디야?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맞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다 보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차라리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저기서 리미트 가에서 x분의 1을 t라고 하면 어떻게 바뀐다? 저식은, 가식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이니까 x제곱은 얘를 제곱해서 역수치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t제곱분의 ft가 되고 얘가 4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 임으로 ft는 몇 제곱인 거야? 4t 제곱이 시작인 거지. 맞죠? 그럼 얘 임으로 fx는 뭐다라고 쓸 수 있다? 4x 제곱 플러스 뭐 a, b 없죠? ax 플러스 b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왜? t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차항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 F0은 1이라고 나와 있고요. F1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래서 F0은 쭉 집어넣어 주시면 B고 그게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F1은 여기 넣으면 4 A고 얘가 1이니까 5 더하기 A고 그게 3이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따라서 fx는 뭐라고 쓴다? 4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으로 수렴하네? 그러니까 뭐야?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겠네? 그러니까 쟤는 지워지겠네? 딱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돼요. 뭐 나에서 쓰셔도 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우리가 fx는 구했으니까 그냥 바로 집어넣을게요. 4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gx 는 3 이므로 gx는 뭐라고 볼 수 있다? gx는 방금 얘기했던 거 일단 최고차항 지워줘야겠지? 맞죠? 그럼 gx는 몇 x? 2x 제곱 나올 거고 맞죠? 그래야 x제곱 지워질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3으로 수렴하려면 분자가 몇이어야 돼? 3x여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뒤에서 몇 x가 나와야 되는 거야? 플러스 5x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플러스 5x가 되기 위해선 gx가 몇일 것이다? 마이너스 2분의 5x 괜찮나요? 괜찮아? 마이너스 맞죠? 1 집어넣었을 때 4, 1, 5 플러스 A니까 그게 3,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지? 그래 놓고 지금 G0이 오니까 G0은 C고 그게 5다. 따라서 GX는 뭐다?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5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그래 놓고 6 집어넣으시면 다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되면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가나 이런 식으로 가나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가를 해석하는 게 하나, 나를 해석하는 게 하나, 그 다음 답을 구하는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fx 구하는 거 하나, gx 구하는 거 하나, 그다음 g6을 구하는 거 하나. 그래서 뭐 4점, 4점, 2점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좀 더 이제 세분화시킨다고 하면
뭐 들어갈 만한 게 요거? 얘랑 얘? 왜냐면 이제 중간에 치환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세분화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보통 얘를 구하면 그냥 자동으로 G6이 나오잖아. 근데 하면 4점, 4점, 2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구하면 얘가 그냥 나와버리니까 이제 얘한테 2점을 주기가 싫으면 가끔 이제 얘를 1점으로 줄이고 앞에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늘릴 때가 있긴 하거든. 근데 뭐 이 문제에서는 딱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더라도. 아무튼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3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넘어가셔서 46번 나오는데 46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활용 문제죠. 극한의 활용 문제.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OQ의 길이. OQ의 길이라는 건 LT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나는 건데 사실 이거 얘가 있고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다 준 거야. 요 직선. 맞죠? 그래서 직선과 교점 구하면 Q의 좌표가 나옵니다. 쉽게. Q의 좌표가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쉽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계산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48번, 49번을 보고 넘어갈 건데 48번 먼저 보시면 상수 A에 대하여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제곱,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일단 이런 거 할 수 있지. 일단은 x가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즉 다항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아 그러면 f1은 1이겠구나. 이 정도 할 수 있겠네. 맞지? 그렇죠? 얘가 1로 갈 때 0으로 가야 되니까 f1-1이 0이어야 되니까 f1은 1이겠다 정도 알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간다. 즉 f3-f1이 0이구나. 이런 정도 알 수 있죠. 그치? 그게 첫 번째인 거야. 그러면 해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x는 a이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수렴함으로 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수렴함으로 뭐가 된다? f1은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얘를 막 엄청 풀었을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의 x-2는 3a이므로 뭐가 된다? 저기다가 3 집어넣으면 f3은 f1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fx라는 애에다가 3과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래.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니?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1 넣고 3 넣었을 때 1이다. 그럼 fx는 최고차 계수가 뭔지 모르는데 a가 있으니까 뭐 m이라고 쓸게요. m에 x-1, x-3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뭘 더 선호하냐면 축을 더 선호를 해요. 뭔 소리냐? 얘가 1이고 3인데 1 넣었을 때와 3 넣었을 때가 같아 함수값이. 그럼 그 말은 2차 함수 기준으로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지. 맞죠? 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축은 몇이란 소리야? 축은 2란 소리지. 근데 축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a가 이제 x제곱의 개수, b가 이제 x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fx는 그냥 mx제곱에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mx제곱에 a가 m이다 라고 본 거니까 마이너스 4m의 x 그 다음 1 넣었을 때 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 넣어보시면 m이고 마이너스 4m이니까 마이너스 3m 그러니까 플러스 3m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바로 써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네,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고 근데 뭐 아까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쓰셔서 전개와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습관적으로 자꾸 2차 함수는 축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라 라는 거예요. 결론은. 알겠죠? 그럼 이 fx가 이렇게 구해졌어.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얘를 저기다 집어넣겠죠. 그렇죠?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뭔가를 해결해 봐야겠지.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얘 인수분해 할게요.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fx가 얘인데 거기서 이제 x를 빼는 거니까 mx 제곱에 그 다음에 x를 빼면 마이너스의 4m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1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한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일단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x-1, x 플러스 1 우리 0분의 0꼴에서는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얘를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는 x-1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 1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우리는 이미 찾아준 거기 때문에 그럼 뒤에는 뭐가 되느냐? 여기 최고차항에서 mx제곱이죠? 맞지? 그럼 여기에도 mx 이렇게 있어야 곱했을 때 m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항이 3m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뒤에 상수항은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와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이렇게 곱했을 때 3m 플러스 1 나오는 거잖아. 아니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결론은 뭐가 나온다? 얘네들이 약분될 거고 얘 1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m-3m이니까 마이너스 2m-1 이 나오고 그게 뭐다? 그게 a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됐나요? 괜찮아? 그 다음에 그럼 식 하나 나온 거야? 식 하나 나온 거야?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괜찮니? 얘를 여기다가 넣어 주셔서 똑같이 한 번 더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식 나오겠지? 그 두 개 가지고 연립하시면 a가 몇인지 m이 몇인지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fx가 몇인지 찾아줄 거고요. 그 다음 거기다 15 넣으셔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전에도 초반에 이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만약에 a가 몇인지 찾았어. 그리고 m이 몇인지 찾았어. 근데 우리 결국 F15를 구하는 거잖아. F15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fx가 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얘 쓰고 얘로 넘어가면 얘가 안 쓴 거야. 그러니까 fx 안 구한 게 돼버리는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fx가 중간에 있어야 돼. 얘를 가지고 채점 기준을 만들면 무조건 fx를 구하는 식이 하나가 들어갈 거야. 근데 다 찾아놓고 그거 안 써서 괜히 깎이지 말라고. 알겠죠? A 찾았고 M 찾는 건 쉬워. 그 다음에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찾았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fx까지 쓰고 그걸 가지고 f15가 몇인지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얘 하나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식 가지고 fx를 찾아낸 거니까. 근데 이거를 최고차항의수를 m이라고 두든지 뭐 b라고 두든지 그건 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미지수를 뭐로 두든지는 다 상관이 없고 얘가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a와 m을 구하는 게 두 번째 아니면 a를 구하는 게 두 번째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이제 m은 우리가 설정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a를 구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fx 구하는 게 세 번째 그 다음 f15 구하는 게 네 번째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어차피 우리가 설정한 미지수가 채점 기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설정한 거니까.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개 해서 fx 구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a 구하는 거 하나, fx 하나, f15 하나. 이런 식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49번. 49번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고 얘도 이제 앞에서 봤듯이 극한의 활용 문제인데 결국 그러면 얘는 극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ST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 얘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에서 P까지의 길이를 T라고 놓겠대. 이 길이를. 그 다음에 D에서 Q까지의 길이는 2분의 T라고 두겠대요. 그때의 교점을 R이라고 두고 얘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T라고 준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얘를 밑변으로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높이가 나오는 거죠. 그럼 ST가 나오겠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야? R에서부터 이 CP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설정해서 구하시는 게 편하다. 좌표를 설정을 해서. 왜냐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B를 원점이라고 두고 BC를 X축, 그 다음에 AB를 Y축이라고 두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0일 거고요. 1,0일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1,T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직선은
BP라는 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tx가 되겠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길이가 2분의 t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분의 t. 요 길이가 2분의 t라고 되어 있고 요 점이 1,1일 거니까 그럼 이 점은 뭐가 될 거다? 이 점은 1에서 2분의 t 뺀 거니까 1-2분의 t, 1이 될 거다를 알 수 있죠.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직선은 1,0과 1-2분의 t, 1-2분의 t, 1을 이은 직선이니까 y는 뭐가 된다? 1,0에서 j 빼면 2분의 t분의 0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x-1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t분의 2의 x-1 이렇게 나와요. 직선 구했지. 그럼 뭐 하면 돼? 요 아래 좌표는 얘와 얘의 교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x좌표 나오겠지? 그럼 끝났습니다. y좌표 구하실 필요 없어요. y좌표 구할 필요 없어. 왜? x좌표만 보면 되잖아. 요만큼만 우리 보면 되잖아. 요만큼만. 그럼 x좌표가 1에서 그 x좌표를 빼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쟤를 좌표평면으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 왜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사실.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t와 2분의 t 주고 다른 걸 다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좌표 설정하는 거 말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막 계속 여러 갈래로 잘라가지고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풀이가 너무 길어지고 괜히 더 복잡해져서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x좌표만 구하세요. x좌표만. 알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극한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극한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속이죠. 함수의 연속. 그래서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 연속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연속은 내용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연속인 걸 증명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연속인 걸 증명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뒤에서 나오는 사이값 정리.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사이값 정리랑 연속에 대한 증명이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왜냐면 이제 물어볼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연속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 연속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 수투 문제,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수투 문제들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든 그냥 걔가 연속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건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어디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값 정리는 이제 너네가 뒤에 가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겠지만 사이값 정리를 그냥 단순하게 내신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 조금 감점을 당할 요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오늘 설명하는 걸로 해볼게요. 할 수 있으면 시간상.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그럼 뭐였어? 결국에 연속이려면 일단 수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수렴값과 뭐와 같으면 수렴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즉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의 자극한과 F의 1의 우극한과 F1이 같으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알겠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다 또는 연속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라고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너네가 극한이나 연속이나 이런 걸 처음 배웠을 때는 되게 막 양이 많아 보이고 내용이 많아 보였지만 결국 우리가 문제 풀 때 활용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극한에서. 알겠죠? 근데 이 성질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함수가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유형이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은 얘 같은 거 보면은 x가 1이다라 1이 아니다지.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한다고? 연속임을 증명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본다고? 맞죠? 근데 함수값은 얘를 의미하잖아. x는 1이다. 맞죠? 근데 얘들아 우리 극한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 그럼 x가 1인 거야? 아닌 거야? 1이 아닌 거였어. 맞죠? 가까이는 가지만 거기에 도착하지는 않는 거야. 그게 극한의 개념이었다고.
맞죠? 그러니까 좌극한도 그렇고 우극한도 그렇고 1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에 들어가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53번 같은 문제 보면 얘는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잖아. 그럼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거.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거니까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풀이 방식은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50번 한번 보면 어떻게 푼다? 얘가 연속이다. x는 1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리미트. 얘는 좌극한 우극한 나눌 필요 없으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a는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F1과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게 몇이기 때문에 B이므로.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야? 얘가 B로 수렴함으로 이 뜻인 거야. 맞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몇이다? 0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는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겠지. 1 집어넣었을 때. 됐나요? 그럼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 다음은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유리화해서 계산했을 때 B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방금 얘기했었던 53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fx-2x라는 애가 있고 fx 더하기 g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따지는 거야? fx가 연속인지 gx가 연속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야. 뭘 따진다? 얘와 얘가 연속인지를 따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fx-2x의 입장에서는 1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근데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쓸 때 어떻게 쓰면 되겠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어떤 함수를 따진다? fx-2x라는 함수를 따진다. 괜찮니? 그러면 얘는 이거 구구절절 쓸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계산해. 우리 평소에 하듯이. 왜냐면 구구절절 쓰면 완전 정석대로 써야 돼. 완전 정석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하세요. 1의 좌극한은 얘죠, 얘.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그럼 뭐야 얘는? 1이지. 괜찮나요? 얘와 뭐가 같아야 된다고?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와 같아야 된다. fx-2x.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되겠죠. 얘는 뭐가 된다? 우극한은 얘일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 거기다가 2를 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다. 그리고 그게 뭐와 같다? f1 마이너스 2와 같다. 이게 뭐야? 함수값과 같다 이 말이야. 이 표현까지 있어야 돼. 그래야 연속이 끝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그게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따라서 A는 4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처음에 연속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되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 하고 되게 장황하게 쓰거든. 장황하게 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 쭉 이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fx, gx의 1의 자극한이 뭔지 또는 뭐 1의 자극한이 뭔지 뭐 1의 우극한이 뭔지 해서 쓰시고 또 2도 따져주셔야겠죠. gx는 2에서니까 그래서 2의 자극한 뭔지 우극한 뭔지 해서 쭉 따져서 a, b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사실 뭐 fx 더하기 gx 따질 때는 x는 2에서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앞에서 1에서 fx가 연속인 건 찾아낸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봐주시면 되고요. 52번이 내신에서는 그냥 나누고 끝 이러면 되는데 내신에서는 그냥 나누면 마무리가 되고 끝나는 건데 얘를 정확히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x 플러스 1의 x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킨다 fx가. 그리고 그 fx는 연속이다. 그럼 그랬을 때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가 양변을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치?
그치? 근데 우리 저렇게 생긴 식에서 내가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그 x세제곱 플러스 1이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써주셔야 됩니다. 내신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상관없잖아. 답만 나오면 되니까.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정확히 서술을 하셔야 돼요. x세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서 뭐가 아닐 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일 때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일 때 어떻게 된다? fx는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 맞나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니? 그런데 연속이어야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그게 뭐와 같다? f1과 같다. 이므로 수렴해야 된다. 이므로 뭐다? f1은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x 플러스 1 어차피 약분될 거고 1 집어넣으시면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f1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수 너 뭐 잘못 썼니?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숫자를 잘못 썼지. 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f 마이너스 1은 3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나눠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계속 얘기하지만 결론이 중요하지 중간 계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작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끝을 어떻게 맺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중간 계산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중간 계산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너네한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58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58번. 58번에 그 혹시나 올해는 고3이라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모님 중에 내가 몇 번 약수령 논술 관련해서 나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내가 막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모님 중에 혹시나 약수령 논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너네가 잘 알고 답변을 해주면 좋은데 너네 맨날 부모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짜증내잖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난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물어보시는데 대답하기가 싫어. 그거 귀찮아.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라고 해. 알겠지? 그럼 내가 이제 해드릴 테니까 내가 상담을 해드리면 되니까 혹시나 약수령 논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아마 학원에 연락하셔도 나한테로 넘어올 거거든? 어차피 약수령 논술을 나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원에 연락을 해도 그냥 나랑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질 거니까 그래서 학원에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번호로 연락하셔도 되는데 내 번호로 연락하시면 내가 그 학부모님 번호를 다 저장하진 않아. 학생 번호는 다 저장해 놓는데 연락을 해야 되니까 학부모 번호는 잘 저장을 안 해놔. 왜냐면 그러면 카톡이 이제 터져. 그리고 나중에 다 지워야 돼. 그거 하나씩 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번호는 잘 저장을 안 해서 그냥 막 연락이 오면 안 받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나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내가 바로 전화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혹시나 물어보시면. 몰라.
솔직히, 나 같아도 불안하실 것 같아.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만약에 잘 들어본 적도 없고, 갑자기 논술이라고 하니까, 우리 애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수학으로 논술 본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한테 연락 오신 분들도 많고. 아무튼 그런데, 결국에 약수령 논술은 수학을 엄청 막 잘하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전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약수령 논술은 3, 4, 5, 6등급의 대결이야. 1, 2등급은 약수령 논술을 안 해. 수리 논술을 하지.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냥 나한테 토스를 하세요. 너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어머님이 코치코치 캐묻기 시작하면은 싸우잖아. 난 그랬어. 나한테 엄마가 3개 이상 질문을 하면 난 화냈어. 고3 때. 학원에 연락해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들은 건데, 내가 어렸을 때 아가토스를 다녔거든. 난 평생 이제 광명에서 살았으니까. 나중에 들은 건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 학원에. 내가 대답을 안 해주니까. 시험 성적도 학원에 물어보고,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성적도 학원에 물어보고,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대.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근데 잘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랬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튼 그러셨는데. 아무튼, 너네도 아마 알게 모르게 학원에 전화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밝히지는 않지만. 항상 그리고 어머님들 끊으실 때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 오늘 통화한 거 애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맨날 막 이러시거든. 형은 얘기할 생각도 없긴 한데.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하세요. 또 봅시다. 58번. 두 정수 A, B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절대값 f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fx는 t에 실근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3이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이후로는 3보다 큰 쪽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혀있는 유리함수부터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치? 너네 근데 유리함수의 그래프 기억나? y는 2x-1분의 6x 플러스 1의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얘는 둘로 쪼개는 거였죠. 2x-1분의 3 곱하기 2x-1 플러스 4의 형태로 바꾸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플러스 2x-1분의 4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얘들아, 이거 우리 지금 그래프 그리려고 구하는 것 뿐이지 이게 풀이 과정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 알겠죠? 열심히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까먹으셨으면 필기를 하시고, 근데 얘는 지금 풀이 과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문제 풀기 전에. 알겠죠? 우리 어차피 그 답안지는 그림을 안 그리기로 했잖아. 그래프 웬만하면 안 그리기로 했으니까. 얘 보시면 이제 x는 2분의 1이 점근선일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3이 점근선인 거죠.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이제 점근선인 거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맞지?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어디까지만? 0보다 작다에서만 보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x에다가 한번 0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정확히 그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야? 이 왼쪽만 보시는 거예요. 왼쪽만. 괜찮니? 괜찮아?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얘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면 쟤는 그냥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지. 맞지? 그리고 0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다. 여기 y는 3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하여 유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고정인 거고, 이렇게 뚫려 있을 거고, 이렇게 얘는 고정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확히 축이 어디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리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0이었을 때 b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라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맞지? 결국엔 위로 볼록한 애니까. 그래서 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지. 근데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연속이어야 된대. 근데 지금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맞죠? 이렇게 그리면 불연속이야.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서는 뭐야? 0의 왼쪽과 0의 오른쪽에서는 전부 다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에서 결국 뭘 따져야 돼? x가 0인 경우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지는지를 따져야 돼. 맞죠? 맞죠? 근데 얘는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함수값이 b잖아.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같아진다라는 건 b가 몇이란 소리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얘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니? 아, 그럼 가에서는 뭐가 나온다? 아, b가 뿔마 1이겠구나가 첫 번째.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 잘 봐. 아까 얘기했던 거. x는 t야, 얘들아. 얘는 뭐야? 뭔 뜻이야?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맞나요? fx는 t라는 건 y는 fx와 y는 t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럼 y는 t라는 건 x축의 평행한 애잖아. 근데 t에다가 몇을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실근이 존재한대. 근데 여기 지금 점근선이 뭐야? y는 3이죠. 그럼 내가 y는 3을 이렇게 그리면 저 왼쪽과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근데 오른쪽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만나야만 하는 거죠. 근데 그 위부터 또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3에서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거지. 맞죠? 만약에 3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가. 그럼 그 위에서도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최대값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아,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그거를 이제 말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써볼게요. 자, 그래프로 대강 이렇게 먼저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가닥을 잡으시고 그다음 첫 번째, 연속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쟤를 이제는 0에서만 따지면 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0에서만 따지면 되는구나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 가에서 절대값 fx가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에서 절대값 fx는 몇인 거야? 우리 아까 마이너스 1 나왔고 절대값 씌우면 1인 거죠? 맞죠? 는 뭐다?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의 절대값 fx고 그건 뭐다? 절대값 b다. 맞나요? 여기까지 쓰면 그냥 수렴인 거야, 얘들아. 함수값까지 써주셔야 돼. 얘는 뭐와 같다? 절대값 f0과 같다라는 것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b는 뭐다? 따라서 b는 뿔마 1이다.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나에서는 어떻게 따졌다고? 나에서는 최대값이 3이야. 맞죠?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 아니니까 나에서 t의 최대값이 3이므로 뭐 한다? 접한다. 뭐와? y는 3과 또는 fx는 3은 중근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판별식 는 3의 판별식 D가 0이다? 아니면 뭐 중근이다? 뭐 굉장히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y는 3이라는 애와 즉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접한다라는 게 핵심이야. 맞죠? 근데 왜 접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거. 음수 쪽에서는 맞나 안 맞나? 음수 쪽에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놓고 최대값이니까 접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x가 0보다 작다 해서는 못 만나니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나에서 t의 최대값이 3이므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fx는 3이 중근이어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맞죠? 우리 지금 양수 쪽에서만 보게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됐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fx는 3이 중근인 거니까 그리고 양수라고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3이고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2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인 거고요. b는 0인 거고, 그 다음 판별식 d는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의 6 플러스 2b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나요? 근데 우리 지금 b가 뭐라고? 뿔마 1이라고. 그래서 따라서 a는 몇이다? b가 1이면 2니까 넘어가면 4니까 뿔마 2 또는 b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8이니까 뿔마 2루트 2 이렇게 되지. 맞지? 근데 생각을 해보자. 봐봐. 우리가 아까 그러면 접하려면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여기가? 축이? 양수 쪽이 돼야 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접할 수 없는 거잖아. 아무리 판별식 d가 0이어도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축이 양수다를 활용해서 a의 범위까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럼 축이 양수여야 돼. 그럼 저기서 축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은 a예요. a. 맞지? 축은 a야. 그러니까 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양수여야 된다. 맞죠? 맞죠?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음수 쪽을 지워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정수 A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A는 2구나. 그리고 B는 1이구나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로 B가 뿔마 1인 거 구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요 표현, 중근이어야 된다, 뭐 요 표현, 이거랑 뭐 비슷한 표현이면 다 맞게 처리해 줄 거예요, 아마. 얘가 채점 기준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지워내는 게 네 번째. 그쵸?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를 너네가 어려워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나오든 아니면 뭐 뒤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프 해석 문제는 어려워도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9번도 그래프 해석 문제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같이 볼게요. 맞다, 얘들아. 그리고 내가 너네 학기 중에 어떻게 할지를 커리큘럼을 좀 짜봤는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하루다 보니까 진도를 막 어차피 빨리 나가지는 못해요. 빨리 나가지는 못하고, 너네 내가 주기로 했던 노트도 다 이제 완료가 돼서 주문을 해놨거든? 그것도 이제 3월달 되면 줄 테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3월달에 일단 수특, 수원 수투를 나갈 거고, 수원수투를 나갈 거고, 근데 얘가 두 개 다 나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다 보니까. 3개월 해봤자 12번밖에 없잖아, 그러면. 맞죠? 그래서 한 그 정도면 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할 거고, 근데 3개월 동안 해서 나가면 수능 완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때쯤은.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능 완성이 그때 돼서 우리가 얘가 끝날 시점에 돼서 수능 완성이 나오면 수능 완성을 풀 거고, 똑같이 수특이랑 똑같이 수능 완성 수원 수투를 진행을 할 거고, 근데 그때도 내가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수능 완성은 선택 과목이랑 붙어 있어. 그래서 그때쯤 되면 너네가 수능을 뭘 볼지가 정해져 있을 거니까 미적이면 미적을 사시면 되고요, 확동이면 확동, 기하면 기하를 사시면 돼요. 그럼 그 맨 앞부분에 수원 수투가 딸려 있어. 수원 수투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야, 수능 완성은. 알겠지?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나오든가 수원 수투 확동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네가 수능 보는 과목 맞춰서 사시면 수원 수투는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완성은 양이 별로 안 돼. 다른 과목도 다 붙어 있고 한 번에 통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능 완성이 그때쯤 해서 나오면 수능 완성을 볼 거고, 만약에 안 나오면 수능 완성 볼 때까지는 기출을 볼 거예요. 기출을. 알겠죠? 수능 완성이 잘 맞게 나오면 수능 완성 이후에 기출을 볼 거고, 수능 완성이 좀 늦게 나온다 싶으면 기출을 먼저 볼 거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기간에 우리가 뭐 휴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휴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이제 혹시나 뭐 다른 직보나 이런 게 겹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결석자가 많다, 또는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좀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때도 한 타임, 두 타임 정도는 이제 기출 시험을 보고 결석자는 뭐 시험 끝나고 보강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일주일에 하루기도 하고 해봤자 시간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일주일에 3시간 공부한다고 안 달라지잖아. 그리고 그 3시간 온전히 집에서 공부하지 않잖아. 그래서 혹시나 직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학원 일정이 잡히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출시험 보고 해설하고 숙제를 내주거나 그런 건 안 할 테니까 숙제를 이제 내달라고 하는 애들 내가 일단 만들어 놓을 거야 다. 숙제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을 건데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 좀 더 거기에 시간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숙제는 안 나눠 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약수령 논술에 좀 더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만들어서 나눠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숙제 양 정도는 조절을 해 드릴 테니까 안 하고 막 그러진 마세요.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59번에 앞에서와 비슷하게 fx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선 닫힌 구간 t에서 t 플러스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할 거고 그 gt가 연속이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함수 gt를 정의를 내려놓고 그 함수가 연속인지를 보는 건데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너네 앞으로 어떤 문제든 간에 t에서 t 플러스 2, 뭐 t-1에서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닫힌 구간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봐봐. t가 변하면 당연히 구간은 변해. 그치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t가 변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항상 변해. 그치만 그 간격의 길이가 2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게 핵심인 거야 사실. t는 계속 변하는 숫자야. 그치만 뭐는 안 변해? 구간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 알겠죠? 그게 미지수가 포함된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 구간의 길이가 2인 건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fx 한번 보자. gt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fx 그래프 한번 그려서 보시면 1이 있고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1 집어넣으면 얘 지금 보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럼 얘가 1,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1과 마이너스 3이네?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3 찍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에 뭐 1이 있을 거고 축이 1일 거고 그 다음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 플러스 6이니까 8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까지는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t 플러스 2가 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 구간의 길이가 2인 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그럼 최대값은 어디야? t에서야 t 플러스 2에서야? t 플러스 2에서지. 그러니까 얘가 쭉 오는 거야. 그럼 계속 어디 쪽이? 계속 오른쪽이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맞나요? 여기서부터 쭉 오면 오른쪽이 계속 최대값이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t 플러스 2가 몇일 때까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맞죠? 얘니까.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즉 t가 몇일 때까지는? 마이너스 3일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확히는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는 최대값이 뭐로 나타난다? f의 t 플러스 2로 나타난다.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면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gt를 봤을 때 당연히 k 값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질 거야. 뒤에가 달라질 건데 일단은 뭐다? 일단은 처음 시작은 f의 t 플러스 2가 최대값일 거다. 언제까지는?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는. 그렇죠? 근데 걔를 넘어섰어. 여기서 이렇게까지 딱 됐다가 이렇게까지 딱 됐다는 건 구간의 길이가 2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딱 찝혔다는 거야 지금. 맞죠? 그런데 그걸 살짝 넘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래. 그럼 최대값은 이제 뭐로 고정이야? 8로 고정이지. 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야? 구간의 길이가 2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리는 거라고. 마이너스 1에서 2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t가 어디서부터? t가 마이너스 3일 때부터 어디까지는 그런 거 없어야겠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뭐로 고정이다? 8로 고정이야.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서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여기를 넘어갈 때를 잘 보면 되겠지. 넘어갈 때 잘 보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넘어갈 때 연속이야.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써서 안 봐도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쭉 오잖아. 오른쪽을 기준으로 쭉 오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 8까지 왔잖아. 그 이후로부터는 8로 고정이라고. 그럼 8까지 왔고 그 이후로 8로 고정이니까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죠. 맞니? 그럼 우리 이제 어디까지 온 거야? 좀 더 이제 크게 그려보면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다시 1이랑 마이너스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온 거야. 맞지? 근데 지금 그래프가 1에서 비어 있어, 얘들아. 1에서 비어 있어. 그래 놓고 그 이유가 1에 채워져 있고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 왼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뭐야? 최대값이 8이죠. 맞지? 그걸 살짝 넘어서 봐. 그럼 이제 8부터 어떻게 돼? 작아지기 시작하지. 맞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둘이 같아지는 어느 순간 이제 있겠지? 같아지는 순간이. 같아지는 이 순간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최대값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다시 잘 봐. 어떻게 된다고? 이 전까지는 8로 고정이 쭉 왔어. 그리고 이 경계값을 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딱 온 거야. 그럼 그때 최대값도 아직까진 몇이다? 8이다. 근데 거기서 살짝 더 갔어. 여기서 살짝 더 갔어, 이만큼. 그럼 8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지. 뭘 따라서? 이 함수를 따라서.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인 거잖아. 맞지? 그러다가 구간의 길이가 2짜리 애가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까진 연속으로 온 거야? 불연속으로 온 거야? 연속으로 온 거야. 왼쪽을 따라서 온 거니까. 요 왼쪽을 따라서 온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커지면 이제 뭐를 따라간다고? 오른쪽을 따라간다고.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인 거지. 같잖아, 지금. 그 경계값이 같을 때잖아. 같을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살짝 더 가. 그럼 뭐야? 아, 왼쪽 걸 따라가다가 함수값이 같은 지점부터 오른쪽으로 따라갈 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 2차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뿐이야.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런데 얘가 요렇게 가 있어. 그러면 봐봐. 이 전까지는 얘 딱 되기 전까지 이 전까지는 뭐라고? 8로 고정돼서 쭉 왔다고. 8로 고정돼서. 근데 여기 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딱 찍히는 순간 이젠 최대값이 뭐로 바뀌어?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딱 바뀌게 되죠.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일 거잖아. 8로 계속 오다가 얘가 되는 순간 오른쪽으로 갈아타는 거야. 근데 얘가 8이 아니야. 8보다 위에 있으니까 8이 아닌 거잖아. 갈아타는데 갑자기 숫자가 바뀌어. 그럼 불연속이겠지. 아, 그러니까 뭐다? 얘가 이 값이 8보다 위에 있으면 불연속이고 8보다 같거나 같으면 8에서부터 갈아타는 거니까 괜찮지? 맞죠? 8에서부터 갈아타니까 괜찮은데 8보다 밑에 있으면 연속이겠구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아, 1에서의 함수값, 즉 2 플러스 k가 8보다 크냐, 8보다 작거나 같냐에 따라서 연속과 불연속이 나뉘겠구나.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첫 번째, 2 플러스 k가 8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는지. 2 플러스 k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gt가 연속이기 때문에 2 플러스 k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갈아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갈아탄다. 그럼 어떻게 돼? 초반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랐을 때는 오른쪽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가 최고점을 찍는 순간부터는 8로 쭉 오는 거고, 근데 여기 딱 걸렸을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8인데 밑에 있을 땐 8인데 위에 있을 때는 8이었다가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연속일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서술 한번 해보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고? 아까 했던 거 1을 집어넣었을 때가 8보다 큰지 작은지 나누는 걸 알고 있다고요. 첫 번째 저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2 플러스 k가 8보다 크다 할 때 GT는 어떻게 됐어? GT는
어떻게 된다? 아까 했던 거 t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뭐로? f t 플러스 2로 그대로 쭉 따라온다. 그런데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로 고정이다? 8로 고정이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그래프가 대강 그려지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지금 점프하고 있는 상황이야.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로 갈아탄다고? 오른쪽으로 갈아탄다고. 오른쪽으로 갈아탄다는 게 뭐야? f의 t 플러스 2로 다시 바뀌겠다는 거야. 범위가 지금 여기 t에서부터 t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확 갈아타는 거야.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3에서는 연속인 게 뻔하니까 어디서 불연속인 걸?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괜찮나요? 그러면 볼게요. f의 다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의 gt는 t라고 써야겠네. 다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는 좌극한일 때 gt는 몇일 것이다? 8일 것이다. 8일 것이다. 그런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gt는 뭐고? 리미트 t가 그냥 바로 쓸까요? 바로 쓰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니까 f1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 f1은 뭐야? 여기다 집어넣는 즉 2 플러스 k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2 플러스 k가 8보다 크다잖아. 이므로 뭐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어차피 얘와 얘가 다를 거니까. 지금 2 플러스 k가 8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2 플러스 k가 8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gt는 어떻게 쓸 수 있다? gt는 위에 거 얘와 얘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건.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건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 여기가 문제야. 잘 봐. 이렇게 있고 얘가 그럼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초반에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왼쪽을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갈아타게 될 거라고. 맞죠? 어느 순간 갈아타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간이 딱 이만큼 됐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어느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전까지 왼쪽을 따라가다가 그때부터 오른쪽을 따라가게 되는? 그럼 우리는 그게 같아지는 점을 구해줘야겠네? 맞죠? 그게 같아지는 점을 구해줘야겠지? 맞지? 근데 그게 같아지는 점이 도대체 어디야? 뭐야? 얘 함수값이 같아질 때. 즉, 얘는 t고요. 얘는 t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기 위에다가 t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과 t 플러스 1을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2t 플러스 4 플러스 k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갈아타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근데 얘가 이 t가 몇인지가 중요해? t가 몇인지가 중요해? 그건 k 값에 따라 다 다를 텐데? 맞죠? 그치? 그런 값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몇인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왜? 우린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은 거니까. 맞죠? 그리고 얘가 몇이든 연속일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를 만족시키는 t 값이 뭐 알파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겠죠. 맞죠? 괜찮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야? 앞에 두 개가 있을 거고 t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 작을 때는 뭘 따라가고? ft를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t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뭘 따라갈 거다? f t 플러스 2를 따라가게 될 거다. 그래놓고 뭐만 설명해주면 돼? 알파가 뭔지.
어떻게 하겠다? 저기서 마이너스 2t 제곱 다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일단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ft와 f의 t 플러스 2를 만족하는 또는 만족시키는 t를 x가 아니라 t겠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얘를 만족하는 t를 알파라고 하면 이라고 써놓고 얘를 쓰시면 되죠. 그렇죠? 순서가 얘일 때 그 밑에다가 얘라고 쓰고 왜냐면 알파가 뭔지 설명을 해야 얘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를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 놓고 G2의 최대값을 구하여라는데 그럼 당연히 K가 몇일 때겠어? 6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불연속인 걸 보여주는 거. 2 플러스 K가 8보다 클 때 얘가 불연속인 거 보여주는 게 하나일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요 함수를 찾아내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알겠지? 얘는 지금 아닌 거잖아 사실. 아닌 거에 채점 기준이 막 2개, 3개씩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닌 거는 그걸 아닌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끝나는 거고 얘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맞는 거니까 거기서 GT를 찾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그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렇죠?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G2의 최대값 구하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연속성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좀 어렵죠? 어려웠죠? 일단은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은 너네가 이제 수능까지도 생각했을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제 막 서술할 필요는 없지. 서술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했듯이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상 사이값 정리까지는 못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61번 보시면 너네 요런 거 혹시 기억나니? 이제 아마 내신했을 때 수투 내신할 때 배웠을 건데 이제 너네가 나중에 수능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나오는 문제에서 이런 거예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다.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둘의 곱에 대한 게 연속이었으면 좋겠다. fx 곱하기 gx가 연속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얘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얘는 당연히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죠? 연속 곱하기 연속은 무조건 연속이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건 연속인데 뒤에가 불연속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앞에 건 연속인데 뒤에가 불연속이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야. 그럼 뭐가 됐어야 돼? 연속인 함수가 0이 됐어야 돼. 그때.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f1은 몇이어야 돼? f1은 0이어야 돼. 요게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 앞에 것도 불연속이고 뒤에 것도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고 뭐 얘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뭐야? 1에서 따로 따져줘야 되고 직접 따져주셔야 되고 2에서 직접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도 x는 1에서 불연속이면 직접 따져주셔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얘가? 근데 얘를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면 되게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거거든? 얘도 사실 2갈래로 찢어지고 얘도 사실 2갈래로 더 찢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총 5가지의 연속 곱하기 곱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따지게 되는데 얘는 그냥 너네가 이제 기억을 못하고 있을까봐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 그럼 방금 예시를 들어줄게. fx 곱하기 gx인데 fx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몰라 지금. 근데 gx는 무조건 연속이야. 2차 함수니까. 그럼 만약에 앞에 게 불연속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면 돼. 괜찮아? 방금 했던 거잖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얘는 2차 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이야? 근데 곱했는데 연속이야? 아, 그럼 G-1은 0이구나 해서 끝내면 돼, 수능에서는. 마찬가지로 얘가 연속이야, 만약에. 얘가 연속이야? 근데 얘도 연속이네? 아, 그러면 전체는 연속이겠네? 해서 끝내면 돼. 근데 약수령에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직접 계산해서. 직접 계산해.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을 해드린 건 나중에 수능 단계까지 갔을 때 아마 뭐 수능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을 나한테 질문을 하면 그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약수령에서는 그거를 막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문만 넣으면 돼. 연속 곱하기 연속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fx가 불연속일 때. 그럼 그 불연속일 때 이렇게 써볼까요? 첫 번째 일단 연속일 때부터 볼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의 fx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의 fx와 f 마이너스 1이 같다일 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즉 뭐야? fx가 연속일 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함수 fx가 연속일 때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4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이므로 a고 a는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fx와 gx가 연속이므로 뭐다? fx 곱하기 gx도 연속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7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뭐야?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두 번째 a가 7이 아니다일 때 아니다일 때 그러면 이제 직접 따져주셔야 된다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서 fx 곱하기 gx는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4죠. 맞지?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a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맞죠? 그럼 둘을 곱하시면 뭐가 된다? 4a 마이너스 20이 된다. 괜찮나요? 괜찮아? 는 리미트 마이너스 1의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 fx 곱하기 gx는 저기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을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똑같은 숫자일 거니까 뭐가 된다? 얘는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5가 되고 그게 f1 g1이겠죠. 마이너스 1이죠. f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보시면 4a 마이너스 20은 얘 계산하면 오른쪽 거 계산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 계산해보시면 a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플러스 35가 0인 거고 그럼 따라서 a는 얘가 5, 7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뭐다? 5 또는 7이단데 7이 아니잖아. 맞죠? 지금 1번, 2번에 조건이 a가 7이 아니다니까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네. 따라서 a는 5다. 그래서 5가 나오고 7이 나온다 해서 합은 12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나눈다라고 치면 일단 첫 번째 여기서 a는 7이다를 찾는 게 먼저겠죠?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총 3개는 돼야 되니까 얘는 그냥 a는 7이다 해서 연속 곱하기 연속으로 끝내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요 식에서 얘를 찾아내는 거잖아. 맞죠? 얘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a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합이 12다 이렇게니까 뭐 4개로 나누면 이렇게 마지막 12까지 찾는 것까지 맞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얘와 쟤 찾으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얘에다가 배점을 크게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3, 3, 3, 1 이런 식으로 돼요. 아니면 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한 거니까 뭐 3, 4, 2, 1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로 나누면 저 정도 3개로 나누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세 개로 나누면 A는 7, A는 5, 12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7, 5 구하면 얘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아마 요런 문제에서는 4개로 나뉠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62번 같은 경우에는 fx가 x 곱하기 x-a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형태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거기다가 절대값 씌워서 는 t 아까 했던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인 거니까 뭐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뭐 나눠서